인천공항 출국장 밤 11시 30분.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 여성이 출국 심사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권을 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출입국 직원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통신원 김민준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런던 히드로우부터 싱가포르 창의공항까지 세계 주요 허브 공항들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했죠. 그런 제가 최근 목격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다가 여행이 끝나갈 무렵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야라며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직접 목격한 그날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그 여성은 독일에서 온 마리아 슈미트라는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출국 심사를 받기 직전까지도 망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KPOP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게 좋아졌어요. 사람들도 음식도 심지어 지하철 시스템까지요. 이런 반응이 마리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시죠.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1637만 명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00만 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재방문율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86%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공항 이용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 수가 4,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22만 8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전 세계 공항 순위에서 인천공항이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항공편 예약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의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서울을 목적지로 검색하는 횟수가 지난해 대비 3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검색량 증가가 두드러졌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한류붐을 넘어선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지난 2달간 인천공항에서 출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마르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1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환승하는 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쇼핑몰도 있고 문화체험관도 있고 심지어 잠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키코 씨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인천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30분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너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한국의 공항과 항공 인프라가 단순히 통과하는 공간을 넘어서 경험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공항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기함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외국인들을 한국에 이렇게 매혹시키는지, 그리고 이 현상의 이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한국 공항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파헤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국제공항협의회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공항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벌써 6번째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 만족도 점수였습니다. 10점 만점에 9.7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기록한 거죠. 이건 역대 최고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주요 공항들의 점수를 보니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9.2점, 일본 하네다 공항이 8.6점, 독일 민행 공항이 8.3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과의 격차가 상당했죠. 특히 재방문 의향 항목에서는 아예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이 수치들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틀간 머물며 관찰했어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18시간을 공항에서 보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첫 항공편부터 심야 마지막 항공편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특히 환승구역에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승객,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모두 인천공항을 거쳐가고 있었어요. 환승객 비율도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승객의 42%가 환승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세계 최고. 허브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의 환승객 비율이 48%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환승 대기 시간 동안 공항을 벗어나는 승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는 무료 트랜짓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가자가 작년 대비 2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이 투어에 참가해봤어요. 환승 대기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경복궁이나 명동 같은 서울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거죠. 함께 참가한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츠 밀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인데 한국은 그냥 경유지였어요. 그런데 이 몇 시간 투어로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국 여행을 따로 계획해야겠어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실바 씨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상파울루에서 도쿄로 가는 길에 인천을 거쳤는데 공항에서 김치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사례들이 과연 전체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구글 검색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코리어 트래벌을 검색하는 횟수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트랜짓 투어, 한국 경유 여행 같은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인천공항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100만 개가 넘었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올린 것들이었어요. 특히 공항 내부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면세점, 심지어 공항 내 정원까지 다양했죠.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 리뷰, 한국공항 체험 같은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 에밀리 존슨이 올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공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800만 뷰를 넘겼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공항을 가봤지만 인천공항만큼 완벽한 곳은 처음이에요. 여기서는 대기 시간이 지루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데이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이 전체 여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92%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88%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어요.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가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경우 공항에서 받는 첫인상이 전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어요. 과연 외국인들은 정말로 무엇 때문에 한국과 한국 공항에 이렇게 매료되고 있는 걸까요?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4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히 공항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파이브 채널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한국 공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공항 시스템은 세계 최강이다.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체크인부터 보안 검색, 출국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특히 언어 지원 시스템이 완벽하다.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들도 흥미로웠어요. 나도 인천공항 이용해봤는데 정말 깔끔하더라. 공항 직원들 친절함이 장난 아님. 면세점 규모도 엄청나고 물건 종류도 다양함 같은 반응들이 줄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유저가 올린 장문이 후기였어요. 이분은 도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아예 한국 여행을 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경유지였는데 공항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공항 내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있어서 잠깐이지만 한복도 입어보고 전통차도 마셔봤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진짜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최고였다. 이런 반응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레딧의 여행 관련 서브레딧에서 인천공항을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의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Y 인촌 에프트 루언드 올 어더 AIRPORTS 4미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인천공항 때문에 다른 모든 공항이 실망스러워진 이유 정도 되겠네요.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미국인 여행객이었는데 지난해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너무나 완벽해서 이후에 다른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5년간 비즈니스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LAX, JFK, 히드로우, 창의 등 웬만한 주요 공항들은 다 가봤죠. 그런데 인천공항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어요. 와이파이는 빠르고 충전 시설은 곳곳에 있고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한 유저는 인천공항에서 13시간을 대기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고 했고, 호주에서 온 또 다른 유저는 공항 내 정원에서 산책하다가 비행기 탈 시간을 깜빡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발견은 유럽 커뮤니티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온라인 포럼에서 한국 관련 스레드를 살펴보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글을 발견한 거예요. 제목이 한국은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독일인 회사원이었는데 회사 출장으로 싱가포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나중에 아예 한국 여행을 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유지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와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였죠. 이 독일인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솔직히 떠나기 싫다.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람들의 따뜻함, 음식의 맛, 그리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내년에는 꼭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그 다음 해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별 사례들이 과연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한국여행, 해시태그 인천공항, 해시태그 KOREATRAVEL 같은 해시태그들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1년간 이런 해시태그들과 함께 올라온 트윗의 감정 분석을 해보니 무려 94%가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윗들의 리트윗 수와 좋아요 수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사람들이 한국 관련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틱톡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시태그인 청공항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 2억 뷰를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올린 것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셀카부터 시작해서 공항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 심지어 공항 음식을 리뷰하는 영상까지 정말 다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67%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콘텐츠가 여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내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류, K-파프 같은 키워드가 줄을 이뤘다면 그 이후로는 효율성, 친절함, 깨끗함 같은 키워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또 달라진 거예요. 안전함, 체계적임, 신뢰할 수 있음 같은 키워드들이 급부상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인천공항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트렌드에 불과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날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산불이 발생했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어요. 그 바람에 미국 전역의 항공편 스케줄이 완전히 꼬였죠.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려던 한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6시간 만에 전세기 3대를 급파해서 300여 명의 한국인을 안전하게 귀국시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고 모든 시설과 인력이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한 첫 번째 전세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그 표정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75세의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시는 손자를 만나러 갔다가 이번 사태에 휘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땅을 다시 밟으신 순간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마운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생각해주고 도와준 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민지 학생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철수 씨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 인천공항에서 한국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정말 감동받았더라고요. 특히 공항 직원들이 새벽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승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미국인 여행 블로거 제시카 톰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다. 새벽 4시인데도 공항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귀국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이고 따뜻한 대응을 보니 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아.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댓글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최소 3일은 걸렸을 것 같은데 한국은 6시간 만에 해결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댓글 작년에 파리 공항 파업 때문에 이틀 동안 발목 잡혔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효율성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모든 것들 마이너스 공항 시설, 서비스 품질, 효율성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공항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시설이 좋거나 서비스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었던 거죠.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해 보니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남긴 댓글들을 자세히 보니 아름답다, 재미있다 같은 표현보다는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체계적이다 같은 표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댓글들을 분석해 보니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한국이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그리고 그 첫인상이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 한스 밀러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 업무상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방역 시스템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계속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본 방역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했죠.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이런 신뢰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내부 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공항공사 김정호 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평상시 운영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각종 비상 상황, 자연재해, 심지어 팬데믹 같은 극한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이런 준비성이 결국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이 처음 개항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라는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공항 직원들은 연간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한 업무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 비상 상황 대응, 심지어 심리학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해요. 저희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함과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년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변화가 비단 공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바로 그 독일인 여성 마리아 슈미트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6월 약속했던 대로 정말로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그녀가 보여준 미소는 정말 환했습니다. 정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2주간 머물 예정이에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조사하고 분석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한 장면으로 귀결된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던 거죠. 마리아와 함께 온 그녀의 남편 토마스 씨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온 그는 아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이룬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나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의 시작점이 바로 공항이었던 거죠. 인천공항공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방문 외국인 승객의 비율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온 승객들의 재방문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한 관광 붐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전 세계 여행 산업에 미치고 있는 파급 효과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 아시아 지역 허브 공항 중에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승 승객 증가율이 연간 28%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유지 선택이 단순히 거리나 비용을 고려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경험과 신뢰를 고려하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하지만 매번 그 위기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어요. 특히 공항과 항공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죠. 인천공항이 개항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2001년 개항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왔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지금의 신뢰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여러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었어요. 한국에 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마르탱 씨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이 여행 내내 계속 이어져요. 그런 일관성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키코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그들은 여전히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친환경 기술 도입, 문화 콘텐츠 강화 등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김정호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최고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해요. 이런 자세야말로 한국이 앞으로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로 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말이에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개선 의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자세였어요. 외국인들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 청소 직원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분들이 우리 공항을 좋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하는 자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취재를 하며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상징이 바로 인천공항이라는 것도 말이죠. 떠나는 순간조차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